자, 여러분들 어때요? 이거 다 읽어 보셨어요? 까면서 안 더워. 예, 읽어 보셨어요? 여기에 이제 에피소드가 몇 개 나왔나요? 에피소드가? 이야기가 몇 개가 나와 있죠? 3개가 나와 있어요. 그죠? 주로 이제 다문화에 관한 내용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쵸. 이제 그 3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읽는데 그렇게 이제 불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점점 우리 눈이 노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나마 책을 읽기에 그래도 제일 건강한 눈이기 때문에 좀 습관적으로 좀 책을 가까이 접하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교재로는 25페이지까지 했네요. 그죠? 25페이지까지. 예? 26페이지까지요. 예, 한 장만 더 넘기시면 26페이지 볼게요. 보면,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주인공의 후보 조건이 뭐냐라고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제 이야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7페이지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계 인권 선언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은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는 모두 형제다, 차별은 안 된다, 그죠?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왜 남녀 차별이라는 게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대학 갈 때만 하더라도 딸들은 실업계 고등학교로 취업을 하고 아들들은 더 공부를 시켜야 한다고 하는 잘못된 차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권에 관한 이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심하고 살아가야 된다. 노예는 없다. 여러분들 노예는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 사회에 노예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우리 저쪽에 보면 염전 노예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을 살아가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설마 요즘에 노예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노예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아예 그 사람은 그런 노예로 살 만한 그런 인간의 조건이 안 돼. 근데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간에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고 그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내용이 쉽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넘겨보실까요? 좀 더 넘겨보시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용 책이기 때문에 그 세계 인권선언을 이제 초등학생에 맞게끔 표현을 다 바꿔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너무 이제 원문적으로 읽으면 우리가 잘 이해를 못 할까봐. 그래서 인간에는 이런 기본적인 그런 이제 권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한 페이지 더 넘겨보실까요? 거기 이제 인권선언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넘겨보시면 거기 보면 이제 노란색으로 뭐뭐반 인권선언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숙제로 드릴게요. 숙제로 해가지고 그러면 최소한 이제 우리가 지금 명목적으로 A반이에요, B반이에요, 여기가? B반이죠. 그러면 B반에는 이러한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이제 장유유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에 비해서 나이가 어린 사람의 의견은 적극적으로 개진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만약에 예를 들어 그런 걸 쓰신다거나 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조금 살아요. 근데 어떤 같이 옆에 하구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10가지 다 채우기는 어렵겠지만 몇 가지라도 거기다 쓰셔가지고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우리 반에 있어서의 인권적 상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 적으시면 되겠어요. 자, 교재 이제 31페이지 보시면 함께만 나누기가 있어요. 독서 토론을 해요.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독서 토론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독서 토론은 뭐냐면 책을 토대로 해서 그 책을 단순하게 읽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왜 그런지 생각해보고 자기의 생각을 만들고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독서 토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요. 우리가 이제 까매서 안 더워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단순하게 그 책을 읽는 말로는 그건 독서지 독서 토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 토론은 뭐냐면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책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좀 더 이제 그 얘기 할 거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A란 입장과 B란 입장이 있는데, 학생은
A의 입장을 지지하는지 B의 입장을 지지하는지. 근데 A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고 B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열등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대등하고 그 두 가지 대등한 입장 중에서 어떤 입장을 선택하고 근데 그게 단순하게 어떤 주장만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 주장에 대한 논거 내지 근거 또는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학 공부의 핵심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어제 그저께 이제 그 사회복지과 성인학습자 반 수업을 갔어요. 우리처럼 정규 과정이 아니라 외부에서 하는 이제 그 산업체 반이에요.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근데 그분들한테 이제 어떤 수업을 했냐면 이제 사회복지에 대한 과목을 강의하면서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남자분이 영혼이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영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왜 있는 거냐고요. 영혼은 원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논증적이지 않고 설득적 말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왜냐면 연대까지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영혼이 있냐라고 물으면 영혼이 원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넘어갔는데 갑자기 교수가 그거 말고 왜 영혼이 있는지에 대한 설득적 근거를 얘기하라니까 사실 그런 연습을 많이 해온 적이 없는 거죠. 그걸 뭐라 하냐면 우리가 주장과 근거를 우리가 뭐라 하면 이거를 논증한다. 논리적으로 증명한다. 이 말. 논리적으로 증명한다. 이게 이제 논증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거기 이제 근거라는 말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자, 거기 한번 볼까요? 문제를 보면 외국인 관광객이 자, 문제 잘 보세요. 외국인 관광객이 성환이에게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잘 표현했다고 하자 반장은 한국 아이가 아닌 가짜인데 어떻게 한국적으로 표현할 수 있냐고 무안을 주었습니다. 이제 책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진짜 한국 사람이 아니면 한국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없는 걸까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질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질문이 무엇인가를. 그러면 질문은 뭐예요? 결국에는 진짜 한국 사람만이 한국적인 미를 표현할 수 있다,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찬반 토론이라고 그래요. 찬반 토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한국 사람만이 갖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한국 사람만이 뭔가 그 아름다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느 대학의 면접 문제에 그게 나왔다고 그래요. 뭐가 나오냐면은, 요즘에 서양 사람들이 그 동양의 좌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좌선하거나 또 이제 동양의 수련 방법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면접 문제 뭐냐? 그러면 이 서양 사람들이 그런 동양의 가치를 알고서 그런 것을 하느냐, 아니면 단지 문화적인 호기심에서 그것을 하느냐.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다른 대학의 면접 문제에 출제가 되어진 것이죠. 같은 맥락의 질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원래는 찬성 입장의 근거도 쓰시고 반대 입장의 근거도 쓰시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 어떤 분은 그러세요. 교수님, 전 찬성인데 왜 반대 근거도 써야 합니까? 저는 반대인데 왜 찬성의 근거를 써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토론은 상대방의 주장을 억누르기 위한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입장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또는 내가 설사 나와 다른 입장이라 하더라도 그 입장에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생각의 폭을 넓혀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계속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토론의 목적은 말싸움으로 상대방을 이기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 입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입장에서조차도 그 입장에서 근거를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균형감을 갖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토론대회 심사를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런 애도 있어요. 찬성 반대를요, 내가 뽑는 게 아니고요. 이게 구슬 굴리듯이 찬성 반대를 뽑아요, 이렇게. 그래서 딱 손을 뽑아, 이렇게. 뽑았는데 보니까 찬성이야. 와, 찬성이다. 왜? 자기 원래 그거에 대해 찬성이에요, 원래가. 근데 딱 뽑았는데 찬성이야. 근데 애들 여기 안 좋아. 왜냐면 자기는 원래 반대 입장인데 의원이 찬성을 뽑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저는 반대인데 찬성 뽑았으니까 저는 무효. 다시 뽑겠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내가 찬성이지만 반대의 표를 뽑았더라도 반대 입장이 마치 내 입장인 것처럼 논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토론을 처음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일단 안 하고 처음이니까 지금은 뭘 할 거냐면은 아까 한국 사람이 한국적인 미를 표현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찬반 토론에 대해서 찬성을 하신다면 찬성의 근거만, 반대하신다면 반대 근거만 써보세요, 일단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쓸 만큼 다 썼다. 이제 근거가 3개잖아요. 그러니까 3개를 다 못 채울 수도 있어요. 뭐 다 채우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내가 다 찬성인데 찬성을 다 썼어요. 근데 반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빈칸은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발표를 시킬 거예요. 그 발표시키면 어떠냐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근거를 말하는 학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난 저거 생각 못했는데 저렇게 말하니까 저것도 설득력이 있겠는걸? 라고 생각이 드시면 거기다가 내가 빈칸 채웠던 데다가 키워드를 쓰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런 근거를 쓰거나 글을 쓸 때 문장체에 쓰려면 힘들어요. 잘 안 나와요. 뭐부터 해야 돼요? 키워드를 잡으셔야 돼요. 키워드. 핵심어를 잡으셔야 돼요. 내가 한국 사람이 진정한 한국의 미를 표현할 수 있다. 왜냐하면 키워드라는 게 있잖아요. 키워드. 그러니까 키워드를 잡으시고 그 키워드를 확장해가지고 문장을 만드셔야지 문장이 만들어지지. 그냥 문장 자체를 한 번에 빼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자, 약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찬성일까? 반대일까? 찬성이라면 왜? 반대라면 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 뭐 교재가 많지 않으신 분들은 빈 이면지에다 쓰셨다가 나중에 옮기시면 되니까, 예. 교재는 학기 말에 거둘 거니까 이제 설치를 하셔도 돼요. 자, 찬성을 하시던 반대를 하시던 뭐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선택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한국 사람만이 한국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찬성. 아니다 하면 반대. 진짜 한국 사람이 아니라도 한국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러면 반대가 되는 거죠. 네. 있다는 찬성이잖아요. 그렇죠. 있다면 찬성이고 표현할 수 없다면 이제 반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네. 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 책이 없어서 이 문제를 책이 없어서 자기야. 예, 오늘 진도 많이 안 나갈 거니까요. 예. 그럼 이 칸을 다 외워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아까 이제 근거가 3개인데 3개를 다 채우기 어려우시면 한두 개라도 먼저 채우시고, 네. 그럼 3개 다 못 채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나는 다 채우셨네요. 이게 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이제 발표하면 됩니다. 발표해서 이제 우리 서로 이제 거기다 피드백 할 겁니다. 한국 사람만이 한국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다. 물음표정 여기서부터 조상의 구육을 잘 알아서 좀 이상하잖아. 이 역사 한국만이 갖고 있는 참 역사. 이게 아니야. 자, 너무 막 잘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생각나는 대로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키워드 먼저 잡아가지고. 이거를 진짜 한국 사람만이 아니면 표현할 수 있다. 어려서부터 조상의 구육을 잘 알아서 표현할 수 있고. 이 역사 한국만이 갖고 있는 참 역사.
자, 시간 너무 많이 들이면 이제 수업이 너무 늘어지니까 한번 제가 발표를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업은 읽고, 일단 책 읽고, 그 다음에 점 쓰고, 그 다음에 발표하고, 그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하고, 그죠? 그래서 그 세 박자, 3박자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누가 한번 찬성하신 분 이유 한번 찬성이요? 네, 말씀해 보세요. 왜 찬성인지. 크게 말씀하세요. 성환이가 그래도 알고 있는 만큼 표현을 잘 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반대는 한국 문화를 10개를 한다면 한 3개밖에 모르면서 네. 자신있게 얘기했지만은 그래도 잘 못했다고 그렇게. 자,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피드백을 드린다면, 자, 여기 자, 집중해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냐면 성환이가 나름대로 표현을 잘 했으니까 찬성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표현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과 정말 한국의 미를 알고서 표현한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뭐 예를 들어 어떤 그림이나 이런 거 그릴 때 그림의 테크닉이 좋을 수는 있죠. 근데 정말 그것이 그 문화를 온전하게 이해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부분을 더 채워야지만 상대방이 더 설득력 있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자꾸 이렇게 이제 시도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시도를. 자, 누구 반대하시는 분? 네, 반대 얘기해 보세요. 저도 반대. 네. 외국 사람일지라도 한국에 유학 와서 한국에 대한 폭넓은 공부를 하면은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잠시만요. 우리 왜 그 TV 가끔 보면은 뭐 이게 서양 이탈리아 사람인데 뭐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정말 그 이탈리아 사람이 맞나라고 어떨 때는요 기가 막힐 때 있어요.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 이런 거 가끔 보면은 그 절이 나오잖아요. 근데 수도승 중에 그 눈 파란 외국인 프랑스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머리 깎고 스님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그거 보고서 와, 왜냐면 그 불교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동양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저분이 글쎄요, 그러니까 그 동양의 가치, 뭐 이게 안장다리도 못하는, 양반다리도 못하는 사람이 좌선을 하면서 불교적 가치를 정말 이해하면서 수행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그분이 이해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한국에 와서 오랫동안 생활하면 아마 진짜 한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국의 미를 뭔가 그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자, 또 다른 의견. 네, 말씀하세요. 저는 반대를 얘기했어요. 네. 성환이가 외국 사람이지만 한국을 좋아하고 네. 또 한국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고 네. 또 이제 지금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네. 그런 문화를 접하고 있으니까 네.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한국인이 아니더라도 제가 지금 생각나는데 여러분들 그 TV에 그 조나단이라고 하는 그 대학생 보신 적 있어요? 뭐 콩고 왕자라고 얼굴 새카맣고 나와가지고 그 개그 프로그램 근데 걔 보면은 진짜 깜짝 놀래요. 분명 외모는 진짜 아프리카 사람인데 말하는 거나 이런 건 전라도 사투리 써가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진짜 한국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영어로 물어본대요. 자기 영어 못하는데 자기 영어를 이제 외국인처럼 생겼으니까 이제 영어로 물어보는데 자기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데 이제 자기는 진짜 한국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을 좋아하고 또는 뭐 한국에 관심이 있고 공부를 한다면 진짜 한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아마 이제 그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 분은 우리보다 더 문화를 더 잘 아는 사람들 많다. 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또요. 네, 말씀해. 잠깐만요. 예, 발표. 예. 찬성 쪽에 이거는 이제 성환이에 한해서가 아니라 네. 여기 문제가 진짜 한국 사람만이 한국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한국 사람을 전제로 해서 네. 어찌되었건 저희는 단일 민족이라고 배워왔고 네. 알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의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네. 아름다움을 보더라도 그 내면에 네. 있는 것까지 했기 때문에 표현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학생 여러분들 일단 이제 그 우리가 지적할 게 첫 번째는 뭐냐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부터 따져야 되냐면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부터 따져봐야겠죠. 우리 문제 진짜 한국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데
근데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근데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말씀은 뭐냐면, 그래도 이게 한국 사람들의 그런 DNA에 흐르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사실은 뭔가 한국적인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한국적인 이런 거 보면 그 한이 왜 옛날 어머니들이 한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한. 근데 그 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영어로 한이래 한. 왜냐면 서양에는 그런 한이라는 단어가 없대요. 한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는 근데 외국 사람들이 아무리 이게 한국에 우리 민족에 한이 있어. 근데 정말 그 사람들이 그 한을 이해할 수 있을까? 판소리를 듣고서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사실 그 사람들이 그 판소리에 대한 감정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 이제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진짜 한국인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더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다른 분 계신가요? 나는 네. 인간이기 때문에 네. 어느 나라 사람이든 중요가 있기에 네. 생각, 감성, 기쁨 모든 것을 다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결국에 이제 나오고 말았어요. 왜 그러냐면, 왜냐면, 좋은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려고요. 뭐냐면, 자, 조금 어려운 얘기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드리는 수업의 내용은 우리끼리 얘기인데 한 고1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수업했더니 교수님 너무 어려워요. 재밌긴 한데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근데 우리가 대학교 1학년인데 고1 정도는 시도해 볼 만 하잖아요. 자, 지금 제가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조금 어려운 말을 말하면, 아름다움의 보편성과 개별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다시. 자, 조금 어렵죠?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잘 말씀하셨다는 게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마다 개별적이고 특수하다. 라고 본다면 진짜 한국 사람만이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셔서 아름다움이라는 게 결국에는 모두 다 지성 가지고 있고 삶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은 보편적인 거야 라고 만약에 이야기하신다면 어떻게 했어요? 진짜 한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아주 중요한 개념을 얘기하셨어요. 결국에는 이게 어떤 문화의 개별성과 보편성에 관한 내용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게 되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영화 중에 최초로 서양에서 되게 인기가 있었던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 개그맨 중에 심영래 씨가 만든 용가리라는 영화였어요. 근데 그게 왜 성공이냐?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얼굴색이 황색도 아니고 눈이 검색도 아니고 서양 사람이 보더라도 어느 인종인지 몰라요. 뭐를 표방한 거예요? 문화의 보편성을 강조한 거죠. 문화의 보편성.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그러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문화적인 개별성이 보편성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교수님 그러면 문화적인 보편성이 맞단 말입니까? 개별성이 맞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진짜 한국 사람이 한국의 문화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과정을 어느 누구와 주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고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독서토론은 답을 찾아가는 수업이 아니고요. 답을 지워가는 수업인 거예요. 다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당연히 그거 아니야? 당연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당연하지 않다고 받아들이는 게 이게 독서토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고등학교 수업이 쉬워요. 왜 쉬워요? 정답 있잖아요. 국어 문제 1번 답은 몇 번이에요? 3번밖에 없어요, 답이. 가서 선생님한테 우겨도 4번 답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대학 수업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제 봤던 것도 지금 가물가물한데 사실은 뭘 암기해서 우리가 그걸 얼마나 부귀 영화를 누리겠어요. 그럼 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해 오지 않았지만 내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그리고 머리 아파 이렇게 손사래를 쳤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생각의 꼼꼼함을 내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한 내용과 비교해 보고
그리고 내 생각이 항상 옳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그게 큰 공부야, 그게. 그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남는 공부인 거지. 뭐 암기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없어요. 어제 그저께 공부한 거 기억 다 나세요? 뭐 기억 안 나요. 어떤 분 제가 이제 그 사회복지과 산업체 수업을 갔더니 68세래요. 그 이장님의 그 지역 이장님이 그 수업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아, 이장님 어떻게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때 이장님 하시는 말이에요. 아유, 교수님 수업 시간에 교수님하고 웃고 재밌긴 한데요. 집에 가면 아무 생각이 안 난대요. 기억이 안 난대. 근데 그렇죠. 아유, 이장님 그것도 괜찮습니다. 아니 뭐 우리가 지금 68세 된 분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받아가지고 취업하기 어려운데 그냥 수업 시간이 재밌으면 되고 그냥 집에서 TV 안 보고 와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면 아, 그것만으로 이미 감사합니다. 아, 교수님 정말 그래도 되냐고. 된다고. 어떻게 수업 내용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분은 어떤 수업이 재밌대요. 그 정말 교수님이 질문하면 좀 귀찮고 좀 긴장되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 안 했던 거를 생각하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순간순간 알게 되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그래서 지금 여러 학우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봤지만 다 좋은 아이디어들이에요. 자, 혹시 나는 이거 발표 안 하면은 집에 가면 속병이 날 것 같다. 하는 손 들어보세요. 네, 속병이 나시겠네요. 그죠? 아, 그런 분 계세요. 가다가, 그 얘기할 걸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예. 저는 그 종족이 이제 뭐 다르지만 종족이 다른 이제 외국에는 그 한국어를 표현하는 그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참성적으로 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반대쪽은 이제 전통이 이제 아니어도 살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같이 이제 좀 더 살다 보면 네. 한국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하나만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게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 다닐 때 영어 단어 공부할 때 비난하다라는 단어가 한 5가지, 7가지인가 있어요. 영어로 비난하다, 뭐 리뷰크, 이게 이제 블레임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영어 단어가 있고 가운데 빈칸이 써 있어요. 다음에 알맞는 단어는. 근데 알맞는 단어는 중간에 비난하다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밑에 예시가 있는데 4개 있는데 4개 다 비난하다예요. 어떤 거 골라야 돼요? 우린 못 골라요. 왜요? 어차피 비난하다인데 4개가 다 비난하다인데 그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 글의 맥락에서는 2번이 아니라 3번에 비난하다를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예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한국 사람이 진정한 한국의 미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아무리 한국에서 보케블러리 토익, 토플 공부해도요, 그 단어의 맥락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네. 예. 32페이지죠. 위의 글은 왕자 역할에 어울리는 친구에 대한 윤서의 생각이다. 윤서가 생각할 왕자 역할을 연기할 사람의 조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자, 거기 보면 이제 그 조건이 뭐냐면 분홍색 옷을 입은 공주에게 어울리는 왕자는 정준이 같은 애다. 과묵하고 공부도 잘하고 동규는 절대 아니다. 물론 동규가 코시안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코시안이 일종의 이제 다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왕자는 과묵하고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러면 왕자 역할에 어울리는 사람은 정말 과묵하고 공부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찬성, 아니라고 생각하면 반대 입장이라는 거죠. 자, 지금부터 시간을 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아까처럼 이제 아까는 근거를 하나 썼다면 근거를 2개 써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근거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근거가 많다고 좋은 건 하나의 근거라 하더라도 보다 세밀하게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근거가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 근거 2개, 3개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생각을 좀 깊이 가져가셔서 근거를 생각해 보세요.